감사합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매니아들을 확보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신형 코란도 C DX 등급의 간단 시승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1974년도였죠. 그때부터 RV 천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1세대부터 4.5세대를 지나 이제는 5세대로 향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2011년부터 5년간 단종되었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코란도의 기존 모델들은 사실 디자인적으로 보면 남성성을 좀 강조하는 스포츠 유틸리티의 형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 코란도 C는 디자인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트렌디하죠. 그만큼이나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코란도 C를 4.5세대와 5세대를 구분해 보면 5세대에서는 약간 디자인을 리터칭한 정도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디자인 부분에서 보면 티구안을 너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냐라고도 하시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인업을 좀 보실까요? 이번에 신형 모델은 2.2 KX, 그리고 RX 고급형, RX 최고급형,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DX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에디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익스트림 에디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지 가격표와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외장 색상이 있는데 어떤 색상들이 본인에게 더 잘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죠. 외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LED 주간 주행등과 그리고 숄더윙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부드러운 조화입니다. 라인을 굉장히 잘 맞췄죠. 그리고 전면부를 좀 하이테크하게 보여주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균형감 있는, 그리고 특히나 밸런스가 최적화된 차량이다라는 느낌은 전면도 그렇지만 사이드에서도 그래요. 사이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죠. 숄더윙 그릴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DRL을 보시면 11개의 고위도 LED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인성과 디자인 부분에서는 모두 다 만족하고 계시죠. 그리고 동급 차량 처음으로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전방 주차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죠. 뒷모습을 좀 보실게요. 사실 기존과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디퓨저 형상이나 범퍼가 조금 바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호방한 느낌을 주는 것은 맞죠.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코란도 C의 모델 그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그 무게중심이 좀 높아요. 그래서 티볼리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휠과 사이드라인을 좀 살펴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DX 모델이다 보니 그 18인치 타이어와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그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참고해 보시면 17인치 기본 휠부터 그리고 18인치 다이아몬드,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까지 살펴보시고 가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사이드라인은 괜찮아요. 그 조금 튀어나온 사이드 스커트도 보고 계시죠.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코란도 C보다 스티어링 휠의 컨트롤러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쌍용의 티볼리의 디자인을 착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죠. 센터 페시아는 심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공조기도 어떻게 보면 좀 다이얼 방식과 디지털을 혼합한 그리 어렵지 않은 구성이었고요. 약간은 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배열이나 대칭성 그리고 시선이 그리 많이 분산되지 않은 레이아웃이니까 보기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를 만약에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7인치 터치 스크린이나 그리고 하만의 깊은 사운드를 즐겨볼 수도 있죠. 그러나 CD 데크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죠. 시트를 보시면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착자감도 괜찮습니다. 가죽 자체의 재질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기존의 코란도 C가 제가 기억하기론 그 마감재가 플라스틱 우드였거든요. 이제는 좀 더 신경 쓴 마감재와 인테리어 재질이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좀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랫 플로어가 좋더라고요. 그 중간턱을 없애고 그러면은 몇 명이 앉더라도 불편함이 좀 줄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준 뒷좌석 공간들, VIP를 배려한 그 후부 기울어짐 정도도 괜찮았고요. 레그룸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선까지 지원되는 등급이다 보니 거의 불편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보시죠. 마감도 좀 괜찮죠? 추가 영상인데요. 시트를 한쪽만 눕혀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시트와 적재 공간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뒷좌석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리클라이닝 기능은 보통 17.5도 정도 뒤쪽으로 후부 기울기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플랫 플로어도 그렇고 2열 시트 폴딩이 되니까 월등한 적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죠. 엔진을 좀 보실까요? 물론 스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마력수와 토크 다 보고 계시죠. 실제로 연비를 측정해 보면 고속주행과 제가 일반 도로의 비율이 거의 8대2 정도였는데요. 10km per 리터 정도 연비를 보여주더라고요. 동급 대비 가속과 그 주행성은 괜찮은데 연비 가성비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LET 엔진이 초반부터 상승되는 토크 레인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승차 인원이 거의 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 가속 성능은 굉장히 유쾌했어요. 진동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그 엔진 미미 고무 또는 방진 고무라고 하는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소음 억제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진동 억제 능력은 있어요. 근데 소음 억제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금 좀 들어보실 텐데 거친 쌍용차 차량의 소리가 조금 귓가에 걸리죠. 총 시승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동급의 차량들 대비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벤츠 2.2 디젤 엔진과 아이신 6단 자동 미션의 조합은 괜찮았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변속 흐름이 꽤나 인상적일 정도로 괜찮았고, 그리고 내장이나 나머지 옵션들도 괜찮았어요. 특히나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건 계기판의 색상 전환이 상당히 제 감성을 자극했고, 스티어링 휠을 실제로 잡아보면 질감이나 밀착되는 설계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주행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 보자면, 제가 60에서 110까지 상승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토크 변속 그 상승되는 그 부분에서 아주 부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좀 본다고 하면, 제가 주행을 하고 내 차량을 내릴 때 그 내리면서 긴 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이드 스텝 그 오염된 부분 때문에 제 그 바지 뒷단이 조금 더러워졌어요. 이제 그 말인즉슨 이 차고 높이에 사이드 스텝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간에 보면 그 트립 리셋 버튼이 있어요. 이제 기존 모델도 그랬지만 꼭 저기에 있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차라리 왼쪽 멍텅구리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몰아버리던가 공조기 쪽으로 내려버리던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코란도 C죠. 그러나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주행 가속이나 토크, 정숙성에서는 큰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버전 6세대 또는 5.5세대로 변신을 하겠지만 어떤 변신이 될지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